자, 작년 3월 영국연합 문제, 물리학 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자유낙하는 물체입니다. A든 B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중력, mg, 중력, mg 이렇게 있다면 질량이 다르더라도 F는 ma 한다면 가속도는 이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든 B든 중력 가속도는 항상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A는 속력이 변화 운동을 하고요. B도 속력이 변화 운동합니다. B는 운동 방향이 변화 운동한다. 보면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니까 점점 운동 방향도 변화 운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속도 방향은 항상 아랫 방향이에요. 힘 방향이 아랫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과 항상 같진 않습니다.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 헬멧에는 푹신한 스티로폼 소재가 있다. 이거는 결국 충격 시간을 늘려서 결국 힘을 줄이려는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델타 T인데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변화량이라서 이렇게 쓸까요? 델타 P라서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면 충격량은 똑같은데 다만 델타 T를 늘리면 그만큼 힘을 줄일 수 있다. 뭐 이 생각으로 지금 헬멧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충돌 시간을 짧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길어지게 한다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충돌하는 동안 기억은 이거는 평균 힘의 크기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감소시킨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속도 제한 장치는 A 운동량의 최대값을 제한한다. 속도 제한 장치가 있으니까 결국 운동량은 P는 mV니까 V가 지금 제한된다는 건 결국 P 값이 제한된다는 얘기겠죠. 디귿 하나 맞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보시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만 고르었어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 자속이 변한다는 거고요. 자속이 변한다는 건 결국 어떤 면적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 더 생겼으니까 A는 현재 자속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현재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통과. 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 이 고리를 통과하는 양이 이만큼인데 나중에 얘가 좀 이동해서 이렇게 오더라도 그것도 통과하는 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B는 자기력선 속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C도 마찬가지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때도 변하는 양이 똑같죠. 변하는 양이 똑같은 게 아니라 자속의 양이 똑같으니까 그 전 상황인 이거랑 양이 똑같으니까 결국 전류가 흐르는 건 A 혼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자기파 A 가시광선 이게 지금 가시광선이고요. 얘는 지금 체온을 측정해주고 있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하고 있는데 이건 다 적외선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자외선이 아니고 적외선이다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가시광선이 이렇게 있으면 가시광선 있으면 이쪽이 빨간색 이쪽이 보라색 이렇게 놓고 온다면 진동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쪽 바깥으로는 적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 이제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바깥에는 이제 자외선이 있겠죠. 이쪽으로 더 가면 엑스레이, 감마레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로 놓고 오면은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더 진동수가 더 작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진공의 속력은 진동수의 크기랑 상관없이 빛의 속력이 항상 C로 같아요. 그래서 디귿 하나 맞네요. 그래서 2번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자, 자석에 대한 이용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좀 많이 걸걸하지. 자, 보시면 이쪽이 지금 1.2가 나왔고요. 이쪽이 0.9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위치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걸 가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질량이 줄었다는 건 결국에 B가 A를 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에서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NS, NS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끌어당기니까 이제 A가 가벼워지면서 지금 무게가 준 거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현재 원래 A 무게는 1.2보다도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살짝 줄어든 건데 B를 가까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더 자기력이 세지면서 더 많이 A를 끌어당겨 주니까 속도가 아니 무게가 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는 서로 미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것은 서로 작용 반작용입니다. A가 B를 또 B가 A를 액션, 리액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자기력이 세겠죠. 맞는 건 이엔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핵융합 그리고 이제 양전자 반출 뭐 이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써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핵융합인데 지금 요거랑 요거 두 개 만났어요. 지금 수소를 보면 지금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 그리고 이건 삼중수소죠. 그래서 중성자가 두 개, 그리고 양성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 핵융합 결과 뭐는 변하면 안 되냐면 양성자 개수 그리고 중성자 개수는 변하면 안 돼요. 수는 이제 보존이 돼야 됩니다. 보통 그 핵자수 보존된다 뭐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양성자 개수 2개고요. 중성자 개수 3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이렇게 중성자가 하나 살아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양전자랑 전자가 만나는데 지금 사실 얘네들은 핵자수로 따지면 빵이거든요. 그냥 전자, 플러스 전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서 둘이 만나서 지금 전기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둘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감마선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쌍소멸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런 현상은 쌍소멸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이 살짝 불완전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쌍소멸이 일어날 때도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리고 운동량도 보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감마선에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운동량도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총 운동량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 근데 지금 보면 감마선이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이니까 이쪽 이렇게 보면 운동량 빵이거든요. 빛도 운동량 있어요. 빛도 운동량 있다. 사실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운동량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하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도 운동량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운동량이 없어요. 마치 여기는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둘이 합쳐서 운동량 방향이 오른쪽인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빛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서 운동량 방향이 이쪽에 살아남게 이게 더 좋지만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은 양성자다 중성자라 했는데 틀렸고요. 가에서 핵융합 전후에 질량 수합은 같다. 보존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에서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은 감마선 에너지로 전환됐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거는 4번. 그래서 이게 2는 이제 MC제곱 이거랑 관련된 거죠. 다음 7번 문제 보시면 정지에 있던 게 일정한 날짜임을 받아서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F가 일정하니까 F는 MA 하면은 결국 A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가속도가 M분의 F인 상황이죠. 그래서 직선운동을 했고요. P에서 Q까지 어떤 정해진 길이를 갈 거예요. 거기를 만약에 L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속 운동이에요. 그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동안 간 거리가 가속도가 n분의 f라고 했으니까 n분의 f t 이렇게 되겠네요. 간 거리 요거 이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n분의 f 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분의 f t의 제곱 여기 얼마냐면 이제 l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t를 물어봤으니까 t를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요. t는 루트 f분의 2ml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질량에 따른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요거 보면 질량은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루트 함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면 되겠죠. y가 루트 x인 꼴이니까. 자, 이제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지금 AB 가정 A에서 B로 가면서 1도 했고요. 요만큼 일했는데 지금 보니까 온도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때는 흡수해야 가능한 상황이죠. B에서 C 갈 때는 일은 안 했는데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출했던 소리고요. C에서 D 갈 때는 요만큼 일을 받았고요. 일을 받았고 온도도 낮아진 거 봐서 이때도 지금 방출이다 말할 수 있고요. D에서 A 갈 때는 일은 안 했지만 그만큼 온도는 올라갔으니까 흡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A, B, C, D 해서 다시 A까지 오는 이 과정 동안에 A에서 쭉 가서 C, D 가서 다시 A까지 다시 제자리 오면 똑같은 온도죠. 그러니까 델타 U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는 거고, 그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열 흡수하고 방출한 거 다 더해보면 그게 결국 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거 2개 그리고 방출한 거 2개 있으니까 결국 18에서 14 빼면 4Q 요만큼이 한 일이다. 한 일이 이제 여기 넓이가 더하는 거죠. 그 넓이가 우리는 4Q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B 간에서 온도 증가하죠. 이게 온도가 이렇게 등분 곡선 이렇게 그리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순환운동한 한 일은 16이 아니고 4Q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여기가 열 효율 물어봤어요. 열 효율은 결국 내가 흡수한 거 대비 얼만큼이라냐 이건데, 흡수를 얼만큼 했냐면 18 했고요. 그 중에 4이 됐으니까 9분의 2만큼 열 효율이 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속력과의 관계 물어봤네요. 지금 높이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쪽이 만약에 빠르고 이쪽이 느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소리가 전달했을 때 이제 어떻게 가는지 봐야겠는데 잘못 그렸군요. 지금 높이 올라갈수록 빠르니까 이거를 잘못 표시했네요.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위에가 빠르고 밑에가 느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마치 이렇게 포물선 그리듯 이런 식으로 소리가 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하면서 진행한다 맞는 말. 하지만 진동수는 그대로고요. 속도가 변했는데 진동수도 그대로라는 건 파장이 바뀐다. 파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가 진동수 곱하기 람다인데 이건 절대 안 변해요. 그 소스가 변하지 않는 한 F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음원이 바뀌지 않는 한 파장이 길어지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T끝까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이에요. A가 2kg이고 그리고 충돌하고 지금 A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면 A가 처음에는 이제 플러스, 이제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할까요?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갔어요. 그럼 운동량이 2kg 곱하기 5m/s 이거였는데 나중에 얼마냐면 마이너스 3m/s 2kg 이걸로 변했어요. 그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10 이거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마이너스 16만큼의 운동량이 발생했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그럼 B는 반대로 델타 PB가 플러스 16이어야겠죠. 이게 A가 마이너스 16이니까 B는 플러스 16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B 같은 경우에 속도가 원래 빵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 속도가 2가 됐다는 건 운동량이 16이 되려면 얘의 질량이 MB가 8이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4번 금방 나오네요.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에너지가 2, 3, 4 이렇게 나와 있고요. 2, 3, 4 나온 거 봐서 이제 다 그 가시광선 영역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B는 아니긴 하지만, 자, A는 흡수해서 이제 에너지가 큰 곳으로 올라간 상황, 그리고 B랑 C 이렇게 두 개는 방출한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고 방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 크기는 E는 H 람다만큼, 그거에 해당하는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H는 플랑크 상수고요. 플랑크 상수고 F가 진동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다시 말하면 C에 해당하는 빛이 B에 해당하는 빛보다 더 진동수가 크다. C에 해당하는 게 B보다 진동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빛의 속도 C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 그래서 이건 항상 일정하죠. 진공에서는 특히. 자,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건 반대로 파장은 작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띄엄띄엄 각각에 해당하는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니까 선 스펙트럼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나오는 A나크 흡수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많고, 디귿 파장은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디귿도 많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X 같은 경우 양공이 많네요. 얘가 P형, 얘는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얘는 N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P형, 얘가 N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플러스 극 연결했으니까 스위치 닫으면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X는 P형이다, 맞고요. 닫으면 전류 잘 흘러요. 지금 순방향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S를 닫으면 전자가 움직이니까 접합면 쪽으로 모이는 거죠. 전자랑 양공이랑 둘이 모여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LED. 그래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X랑 Y에서 이렇게 45도로 똑같이 나와서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일단 P랑 Q 중 한 곳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나고요. X와 Y는 P랑 Q에 같은 세기로 입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까지는 같은 세기로 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전반사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법선 그려보면 얘는 각 입사각이 이만큼, 얘는 법선 그려보면 입사각이 이만큼. 입사각이 크면 클수록 전반사가 될 확률이 크니까 일단 빨간색보다는 이 Q 이 상황이 이제 전반사일 가능성이 크죠. 이쪽이 전반사, 이쪽은 이제 P는 전반사가 아니고요. 굴절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는 45도인데 여기는 45도보다 작죠. 그 말은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는 소리입니다. 빠르다는 건 우리 속도는 굴절률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빠른 쪽이 더 굴절률이 작고 느린 쪽이 더 굴절률이 큰 거예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 되겠네요. 빠르니까 A 쪽이. 자, Q에서 전반사 일어난다. Q가 전반사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왜냐면 둘 중에 한 군데에 전반사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P보다는 Q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요. P에서 반사된 X의 크기, P에서 반사된 X의 크기.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이제 굴절해서 들어갈 거고, 일부는 반사해서 나오겠죠. P에서 반사된 얘의 세기는, X의 세기는 Q에서 반사된 Y의 세기보다 작다. 왜냐면 얘는 전반사고 얘는 전반사가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니까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5번 이렇게 가면 될 거고요. 자, 14번 문제 봅시다. 1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하고 나눠서 생각할 건데, 지금 얘는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것 같고요. 직선 도선에 의해서는 이게 직선 파란색으로 합시다. 얘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을 만들겠죠. 원점 5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자기장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얘는 일단 도선이 지금 2배 떨어져 있어요. 얘는 지금 D인데 여기는 1이니까. 그러면 원형 도선에서 만드는 이거를 만약에 B0라고 한다면 이거는 2분의 B0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B
P라고 할까요? 이건 똑같이 BP 그대로 놔둘게요. 자, 세개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만든 거랑 얘네 둘이 만든 게 서로 방향은 반대, 그리고 크기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호만 달라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BP, 이 부호가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빼줄게요. B0 요거랑 BP 빼기 2분의 B0, 이거 둘이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가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면 이 BP는 2분의 3 B0 되겠네요. 그러면은 BP는 4분의 3 B0. 근데 이 B0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BQ가 되겠네요. BQ. 그러면 지금 우리가 P분의 BQ 물어봤으니까 이걸로 넘기고 이걸로 넘기면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가볼게요. 지금 15문제를 보면 A는 지금 끌려와요. 그러면 상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고요.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리고 B는 밀려가니까 미안 이게 반자성체가 아니죠. 다시 얘는 끌려가니까 이제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 둘 중 하나고요. B는 밀려나니까 반자성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자기력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석이 없어도 자성을 유지한 상태니까 A가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반자성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B는 반자성체 맞고요.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되어 있다. 가에서 A와 B는 지금 보면 A는 강자성체고 얘는 반자성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N극이 여기 있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생겼을 거니까 이게 이제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에요. 파란색이. 강자성체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거지만 지금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A, B는 서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이제 CCD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CCD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일종의 그거예요. 태양광 패널.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센서나 이게 센서죠 일종의. 그래서 얘는 빛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연산장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 시각 정보를 그대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빛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광학현미로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이거인 물질파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애들이 잘 보냐면 결국 물체의 크기랑 물체가 입자의 크기죠. 이거랑 빛 파장이랑 비슷한 것까지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빛 파장이 더 커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인식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자, 그래서 보통 엄청 작은 거 이런 거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빛의 입자의 진동 속도를 엄청 많이 높여서 결국에 진동수를 줄여요. 진동수를 늘려요. 진동수를 늘리고 파장을 줄여서 이걸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 전자를 엄청 빨리 움직이면 P는 mV에 의해서 속도가 엄청 높이면 이 P가 늘어나겠죠. 근데 물질파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물질파 식이 P분의 하거든요. 그래서 이 P가 크면 클수록 물질파의 파장이 작아져요. 그래서 파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중에 입자가 작은 거를 좀 선명하게 관측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 파장을 작게 만들어요. 가시광선보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것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CCD는 빛의 입자성,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광전 효과 이용한 거니까 기억 맞고요. 람다는 빨간색 빛 파장보다 길면
가시광선보다 더 선명도가 떨어지겠죠. 얘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속력이 크면 람다는 작아진다. 속력이 크면 P가 커지는 거고, P가 커지면 람다가 작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7번 이어서 볼게요. 지금 B가 있고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A 입장에서 이 광원, 거울 두 개는 안 움직여요. 정지 상태. A 입장에서는 빛이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또 빛이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와서 제자리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A가 관측했을 때 동시에 방출하고 동시에 도돌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지점에서의 동시는 누가 봐도 동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A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B가 봐도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일단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B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B 입장에서는 이 거울, 광원이 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0.6C로. 얘도 0.6C로 움직이고요. 얘도 이쪽으로 0.6C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B가 보기에는 Q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Q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보라색으로 그리면 거울이 이쪽으로 왼쪽 움직이니까 빛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이 거리보다 훨씬 더 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Q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고, 이게 T3, 이게 T3인데 이 길이가 뭐보다는 클 거냐면 A가 측정한 그 시간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을 T0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T0, 내려올 때 T0라고 한다면 이거는 T0보다 크고요. 이것도 T0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그때 P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광원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이 거울이 어디 있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마중 옵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때 금방 부딪혀요. 더군다나 B가 보기에는 잠깐 지우고 해볼까요? 조금. B가 보기에는 이 거리가 더 짧아 보입니다. 길이 수축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짧은데 거울이 마중와. 그러니까 여기 금방 부딪혀요. 다시 말하면 이건 매우 짧아요. T0보다 짧습니다. 이건 T0보다 짧아요. 자, 그런데 거울에 부딪히고 다시 와야 되는데 광원이 계속 도망갑니다. 0.6C로. 그러면은 그거 붙잡으려고 열심히 오다 와요.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얼마가 걸릴지는 계산해 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 거리는 작은데 얘가 도망간 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건 사실 T0보다 크다 작다를 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핵심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되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B가 봐도 동시에 되돌아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Q 입장에서는 Q는 빛이 어떻게 갔냐면 T3만큼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다시 T3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 빛이 거울 1번을, 이게 거울 2번이라 한다면 거울 1번을 튕기고 돌아온 시간이 총 2T3예요. 그러면 Q에 갔다 온 시간이 2T3니까 이게 P가 갔다 온 시간도 2T3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T1 더하기 T2예요. 근데 얘는 T0보다 작아요. 근데 이 T3는 T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 T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보다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는 T0보다 작아요. 이게 당연히 T0보다 큰 상황이겠죠. 그래서 딱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자, P 속력은 거울에서 반사하기 전후가 서로 다르다. P가 뭐죠? P의 속력? P라는 게 빛인가요? P구나. P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죠. 뭐 반사하기 전후 후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기억 이상하고요.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 반사한다. B 입장에서요. B 입장에서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 반사한다. P가 지금 Q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만 가도 부딪힐 수 있어요. 거울이 마중 오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 P에 먼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P가 Q보다 먼저 고울에 부딪힌다 이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 서로 왜냐면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간섭 문제네요. 여기서 원래는 이제 종파로 그려야 되는데 우린 종파가 좀 그러니까 뭐 빛의 아니 입자의 그 소리 그 공기 입자의 뭐 변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횡파가 아니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동수 똑같고 파장 똑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상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마디, 어떤 지역에서는 배,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매우 소리가 잘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디겠네요. 여기가 마디, 이제 이쪽은 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진동수가 뭐뭐인 소리를 같은 세기로 발생한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진동수는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기가 나왔는데 주기를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2라고 써 있고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2초가 주기야. 그러면 진동수는 역수죠. 그러면 2분의 1000 퍼세크죠. 이 분자에 있으니까. 그럼 이게 결국 500 퍼세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걸 500Hz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500이고요. 기억 맞고. 니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가장 작은 지점이니까 이 경우는 서로 위상이 반대인 애들이 만나서 마디 비슷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상이 서로 반대여야 된다. 니은 상황이고요. 라의 결과는 Y다 있는데 라 소리 파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점. 그럼 이때가 가장 소리가 작은 지점이네. 그럼 진폭이 제일 작겠죠. 진폭 작다. 이유는 간섭 때문이죠. 상쇄 간섭. 근데 B를 꺼버렸어. 근데 이거 하나 꺼버리면 이제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다시 진폭이 커질 겁니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라가 진폭 커진 경우, 그러니까 요게 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는 y가 아니고 x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19번입니다. 19번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P는 간격을 고정시켰더니 음전화 P, 여기 P가 있고요. 이게 X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럼 얘가 전기장이 0이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힘은 QC의 전기장이, 이 전기장은 A랑 B가 만든 외부 전기장이죠. 자기가 만든 전기장에 자기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C가 만든 C에 작용하는 힘은 B랑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빵이래요. 빵. 전기력이 0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주면 QC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B의 전하량을 Q0라고 한다면 이제 마이너스 Q0 이제 A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대충 이 거리가 같다고 했거든요. 이 거리 이게 같으니까 거리가 정확히 2배 떨어져 있어요. 우리 전기력 F 어떻게 구하냐면 K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2배면 이게 2배니까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4Q0구나. 지금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여야 얘가 밀고 당기고 해서 딱 힘이 0이 될 거니까 이게 플러스 4Q0라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볼게요. 나와 같이 하면 이 상황에서는 가에서 C를 점전화 D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됐대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Q0 그대로고 그리고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A가 0 됐어요. A가 0. A는 그대로 플러스 4Q0구나. 근데 A가 받는 힘이 0 되려면 A가 지금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여야겠죠. 이것도 거리가 2배 차이 나니까 얘도 플러스 4Q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맞는 걸 봅시다. A는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예요.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다.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물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빵이다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C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이제 어떻게 먼저 할 거냐면 일단 이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주목해 보세요.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건데 지금 여기가 B는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이렇게 당기려고 하겠죠. 근데 C가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힘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C도 플러스예요. 게다가 거리는 똑같으니까 A가 4Q제로면 C는 그러니까 C는 플러스 4Q0보다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더. 그래야 이제 B가 오른쪽으로 힘 받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A가 어느 방향으로 힘 받을지 알 수 있겠죠. A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당기려고 할 거고요. B는 마이너스니까 B 입장에서는 당기려고 할 거예요. B가 당기려고 해요. 근데 C는 플러스니까 밀려고 해요. C는. 근데 누가 더 클지를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R이고요. 그리고 얘가 Q0, 얘가 플러스 4Q0니까 플러스 K 있고 4Q0의 제곱이에요. 요거예요. 근데 얘는 C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2R이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K 있고요. 4R 제곱인데 여기가 꽤 큽니다. 얘가 4Q고요. A가. 그리고 C는 4Q보다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Q예요. 그러면 이거랑 위에 거 비교하면 밑에 게 더 큽니다. 결국 왼쪽으로 힘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방금처럼 직접 계산을 해서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예요. A, B, C 전체를. 그러면 얘네들끼리 작용하는 서로 끌고 당기고 하는 거는 얘네들끼리 내부력이거든요. 얘네들끼리 작용 반작용해서 결국에 얘네들끼리 합력이 빵이에요. 지금 여기서 가를 세 개를 하나의 물체로 봐버리면 지금 P가 오른쪽으로 힘 받고 얘는 힘 없고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힘이 합력이 빵이어야 되니까 A가 이쪽으로 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전하의 크기는 C가 D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아까 D는 4Q0 나왔고요. A를 왼쪽으로 밀기 위해선 이 C가 4Q0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 C가 D보다 크다. C가 D보다 작다가 아니라 C가 D보다 크다. 맞는 거는 2번 하나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지금 A는 용수상수가 K이고 K가 100이고요. 100N per 미터. 지금 B는 200N per 미터고요. 얘는 지금 어디 L만큼 가서 정지했네요. 자, 그럼 B는 현재 여기서 보면 늘어난 게 없다고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니까.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구했냐면 용수철에서 2분의 1 kx 제곱, 여기서 말하는 x는 늘어난 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될 거니까 이제 그걸 이용할 겁니다. 처음 에너지는 얼마냐면 여기서 총 에너지는 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는 안 늘어났으니까. 그럼 총 에너지가 2분의 1 K가 100 그리고 늘어난 길이 0.3의 제곱. 이게 항상 이걸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보면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면 돼요. B는 이때가 지금 안 늘어난 건데 L만큼 늘어난 상황. 그러면 이게 뭐랑 같냐면 2분의 1 B는 200 K가 그리고 L의 제곱일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가 이미 0.3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0.3이 늘어났는데 L이 지금 뒤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100 그리고 0.3 빼기 L일 거예요. 만약에 L이 0.4랑 똑같은 빵 될 거고 혹은 L이 더 커버리면 이제 A가 더 수축될 거고 혹은 덜 오면은 뭐 조금 더 늘어나 있을 거고 어찌됐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2차 간단한 2차 방정식이죠. 깁스 주고 100 없애고 안 없앤 게 나왔나? 없앱시다. 오케이. 그럼 계산해주면 0. 괜히 없앴나? 2L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빠져있네. 그러면 0.09 빼기 0.6L 플러스 L 제곱 이렇게 되네요. 0.09 없어지네요. 그러면 3L 제곱
빼기 0.6L은 0. 3L로 묶을게요. L 빼기 0.2는 0. 그럼 L이 0이거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대로 에너지가 있을 거니까. 혹은 L이 0.2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 이제 얘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 운동 에너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L이 0.2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